안녕하세요. 광주 북구청에서 4주간 누구나 알기 쉬운 엑셀 함수 과정을 맡은 안지혜 강사입니다. 저는 광주 전남에서 다양한 IT 과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주로 오피스, 스마트폰, SNS, 그래픽, 동영상 등의 과정을 전문적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번 한 달간 엑셀을 더 잘 사용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함수부터 알아두면 엑셀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유용한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양한 예제를 통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엑셀을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실습 파일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광주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주세요. 크롬 브라우저의 특성상 다운로드를 할 때 자동으로 다운로드 폴더로 저장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위치를 지정해서 저장하는 방법으로 다운로드를 진행하기 위해 이 설정을 조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는 크롬 브라우저의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이렇게 점 3개로 되어 있는 버튼이 오른쪽 상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설정 단추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클릭. 자, 그럼 아래쪽으로 이렇게 메뉴가 또 펼쳐지는데요. 펼쳐진 메뉴 중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설정이 있습니다. 잘 찾으셨나요? 그러면 이 설정을 클릭합니다. 설정 화면이 나왔다면 마우스 휠을 움직여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시면 아래쪽에 고급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자, 고급이 보일 때까지 화면 밑으로 내려오세요. 자, 고급에 클릭. 밑으로 메뉴가 더 펼쳐지면서 다운로드라고 적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잘 찾으셨습니까?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면서 다운로드를 할 때 특정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하게끔 하거나 직접 위치를 확인해서 저장할 수 있게끔 설정하는 곳입니다. 보시면 다운로드 전에 각 파일의 저장 위치 확인이라고 하는 곳에 오른쪽 버튼이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상태는 회색 상태인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하면 파란색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우리는 다운로드할 때 직접 저장 위치를 선택하기 위해 이 버튼을 클릭하여 파란색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크롬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광주 북구청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가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더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 탭이 하나 열리셨나요? 크롬 브라우저는 기본이 구글입니다. 꼭 구글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지만 검색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만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검색창에 클릭하신 다음에 광주 북구청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끝났다면 엔터. 이렇게 광주 북구청을 검색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 검색된 결과인 광주광역시 북구청 해당하는 홈페이지를 바로 갈 수 있는 글자가 보이네요. 그럼 광주광역시 북구청 글자에 클릭합니다. 북구청으로 가는 화면이 또 나타났습니다. 자, 화면의 아래를 보시면 북구청 홈페이지 바로 가기라고 해서 고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자, 그곳에 고라고 하는 글자를 클릭합니다. 그럼 드디어 북구청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마우스 휠을 아래로 살짝 움직여 주시면 중간에 회색의 긴 바가 있습니다. 그중 정보화 교육이라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찾으셨으면 정보화 교육에 클릭. 그럼 화면이 바뀌면서 정보화 교육 일정 및 안내가 나타납니다.
아래를 살짝 내려가서 보시면 자, 엑셀 실습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이 보이실 겁니다. 찾으셨으면 교육자료 다운로드 글자에 클릭합니다. 자, 그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장이 하나 열릴 겁니다. 자,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해주시는데 저는 찾기 편하게 바탕 화면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바탕 화면이라는 글자에 클릭을 하고요. 아래쪽에 저장을 클릭합니다. 저장이 다 끝나셨나요? 그럼 크롬 브라우저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위치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빠르게 찾으려고 바탕화면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탕화면에 바로 저장된 파일이 보이네요. 보면 노란색의 폴더 모양이 아닌 집이라고 적어져 있는 모양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파일은 엑셀에서 작업을 하는데 원활하게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압축된 상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압축을 풀어볼게요. 자, 압축을 푸는 방법은 해당하는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메뉴가 펼쳐지면서 여기에 알아서 풀기 또는 북구청 엑셀 함수의 풀기, 자, 이 둘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해당하는 압축이 풀리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폴더가 하나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셔야 우리 엑셀에 작업을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앞으로 강의를 듣는데 꼭 필요한 자료이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일차 첫 번째 시간은 수식 원리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엑셀에서 수식을 작성할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산자의 종류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 수식을 작성할 때 셀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셀 참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수식을 입력하는 규칙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자, 수식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1 더하기 2는 3. 다들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셨나요? 이 형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수식의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지만 엑셀에서는 이 순서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등호로 시작을 합니다. 엑셀에 계산을 하겠다고 신호를 주는 거죠. 그 다음 P연산자가 옵니다. 이어서 연산자가 오고 그 다음 다시 P연산자가 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P연산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P연산자는 숫자일 수도 있고 셀 주소와 정의된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등의 사칙 연산에 사용되는 산술 연산자가 있고 서로 값을 비교하는 비교 연산자, 문자열을 연결해주는 연산자 등이 있습니다. 그럼 엑셀 실습 파일을 열어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실습 자료는 다 저장하셨나요? 아직 저장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잠시 멈춘 다음 북구청 사이트에 가셔서 실습 파일을 꼭 저장해 주세요. 저장한 실습 파일은 압축을 풀어주셔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압축이 풀린 엑셀 함수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실습 폴더가 열렸나요? 그럼 그 안에 우리가 한 달간 공부할 실습 파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파일인 엑셀 1 수식 원리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엑셀 파일은 다 열으셨나요? 맞게 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목이 표시되는 상단 가운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엑셀 1 수식 원리. 해당하는 이름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혹시나 다른 파일이 열려 있다 하시면 정확하게 엑셀 1 수식 원리 파일을 열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파일이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 아래쪽에 시트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총 5개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시트인 수식 규칙이라고 하는 시트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수식 규칙 시트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수식 규칙 시트 안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실 건데요. 혹시나 화면을 보는데 글자가 작다 그러시면 간단한 단축키 하나 사용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단축키는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입니다. 자,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데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키로 우리 키보드를 보시면 왼쪽 아래에 CTRL이라고 적어져 있는 키가 하나 있습니다.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키가 왼쪽 가장 아래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은 이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자, 오른손은 마우스를 잡으신 다음에 마우스 휠을 살살 움직여 보시면 화면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화면을 적당하게 확대를 하셔서 보기 편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실 것 같네요. 자, 그게 다 되셨다면 이제 컨트롤 키에서는 손을 놓으시면 되세요. 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 B7번, B8번, B9번 셀에는 각각 100, 200, 3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숫자를 더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보고 싶은데요. 그럼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자, 바로 옆에 계산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방법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F7번 셀을 클릭해 주세요. 자, F7번 셀을 클릭하셨다면 왼쪽에 입력된 내용 그대로 우리도 따라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1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 입력이 끝났다면 완료를 위해서 엔터를 한번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엔터. 입력한 그대로 화면에 표시가 되었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나오는가 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키보드에 있는 등호, 는을 한번 눌러주시고 자, 1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 확인을 위해서 엔터. 자, 결과가 다르게 나왔네요. 그럼 세 번째 방법은 또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호는 자, 이때 B7이라고 하는 값을 직접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마우스를 잡고 B7번 셀을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B7이라고 입력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더하기 또 마우스로 B8번 셀 클릭. 자, 또 더하기 또 마우스로 B9번 셀 클릭. 자, 각각의 셀 주소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하시고 완료를 위해서 엔터. 자, 그랬더니 또 600이라고 하는 숫자가 표시가 되었네요. 자, 각각 세 가지 방법으로 숫자를 더하는, 합을 구하는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첫 번째 방법은 입력한 그대로 화면에 표시가 되면서 합계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은 입력한 내용을 더해서 알아서 결과값에 해당하는 합계가 구해졌네요. 자, 그래서 보면 수식을 작성할 때 앞에 등호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와 입력했을 때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엑셀은 셀의 내용을 입력할 때 등호로 시작을 하면 지금부터 계산을 한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름으로써 계산이 완료되었다라고 알려주죠. 자, 그래서 보면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은 앞에 등호로 시작을 함으로써 엑셀에 이제부터 계산을 하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알려준 겁니다. 즉, 첫 번째 방법은 수식이 아닌 단순한
입력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으로 입력한 두 개가 현재는 같아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B7번, 8번, 9번 셀에 각각 입력되어 있는 3개의 숫자 중 하나를 수정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B7번 셀에 100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숫자 값을 40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B7번 셀을 클릭, 400을 입력하고 엔터. 그랬더니 어딘가 달라진 곳이 생겼습니다. 찾으셨나요? 보시면 눈에 띄는 한 가지가 보이실 건데요. 네, 직접 숫자를 입력해서 계산한 두 번째 방법은 반응이 없고 직접 셀 주소를 사용해서 계산한 세 번째 방법의 결과값이 달라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작성할 때 직접 입력하면 지금처럼 중간에 값이 바뀔 경우 다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값이 입력된 셀 주소를 지정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중간에 값이 바뀌어도 자동으로 재계산이 되기 때문에 다시 작성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셀 주소를 직접 입력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우스로 해당 셀을 클릭하면서 셀 주소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수식을 사용하면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다면 그럼 이제 다음 시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02번 연산자 종류라는 시트로 우리는 이동하겠습니다. 02 연산자 종류 시트 클릭. 그럼 내용이 잘 보이도록 시트 화면을 또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키와 마우스 휠을 움직여서 적당하게 화면을 키워주세요. 자, 화면을 키우다 보면 행의 위치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동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움직여서 위쪽 행이 잘 보이도록 또는 아래쪽 가로 이동막대를 움직여서 왼쪽 열이 잘 보이도록 맞춰주세요. 두 번째 배워볼 내용은 연산자의 종류입니다. 보면 큰 구역으로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문자열 연결 연산자가 있습니다. 산술 연산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근차근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계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더하기나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종류를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많이 익숙하시죠? 실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산술 연산자를 직접 하나씩 사용해 보면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분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확인해 볼게요. 자, F7번 셀 클릭. 바로 왼쪽 이 7번 셀에 적어져 있는 사용 예를 그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등호는 100 곱하기 50 퍼센트 기호는 우리 숫자 5번 키를 봐보시면 그 위에 퍼센트 모양의 기호가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 5를 눌러주세요. 그럼 퍼센트 기호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완료를 위해서 엔터. 자, 100에다가 50%를 곱했더니 결과값으로 50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그대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등호는 3, 거듭 제곱에 해당하는 저 지수의 기호는 우리 숫자 키 6번을 보시면 그 위에 나와 있습니다. 쉬프트 키 누르신 상태에서 숫자 6. 그러면 거듭 제곱에 해당하는 지수 기호가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자, 이어서 숫자 2 그리고 엔터. 자, 3의 거듭 제곱에 해당하는 9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등호는 100 곱하기 50.
자, 이거는 우리가 바로 예상이 되겠죠? 엔터. 자, 100에서 50을 곱한 결과값이 나왔네요. 자, 이어서 등호는 100 나누기 50. 자, 엔터. 50으로 나눠진 100의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자, 가장 많이 하는 우리 더하기와 이제 빼기가 남았네요. 자, 등호는 100 더하기 50 그리고 엔터. 자, 등호는 100 빼기 50 그리고 엔터. 자, 아주 기본적이면서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산술 연산자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이렇게 각각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자, 바로 옆에 보시면 산술 연산자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또 나와 있네요. 자, 계산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시면 우리 등호 는과 5 더하기 3 거듭제곱 2 곱하기 5라고 하는 내용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순서를 그대로 따라서 입력을 하셨을 때 자,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H8번 셀을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볼게요. 자, 등호는 5 더하기 3 거듭제곱 2 곱하기 5. 자, 과연 얼마가 나올까요? 자,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엔터. 자, 결과값이 50이 나왔습니다. 예상한 결과가 맞나요? 정확하게 맞추셨다면 수식을 작성하는데 소질이 있으신 겁니다. 자, 수식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왼쪽부터 순서대로 계산이 진행되는 게 아닌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D열을 보시게 되면 우선순위에 관련해서 백분율, 지수, 곱하기 순으로 순위가 매겨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방금 계산한 수식을 분석해 보면 지수가 들어가 있는 3 거듭제곱 2가 1순위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9라는 값이 나오고 이어서 두 번째 순위인 곱하기 5가 구해집니다. 9 곱하기 5는 45. 자, 마지막으로 더하기 순서로 5가 더해져서 50이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죠? 이때 괄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식을 약간 변형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H9번 셀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등호는 먼저 괄호 열고 5 더하기 3 괄호 닫고 거듭제곱 2 곱하기 5.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결과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엔터. 자, 괄호가 들어가면서 결과가 많이 달라졌죠. 자, 괄호가 들어가면서 우선순위가 변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값도 달라졌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식을 작성할 때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작업을 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산술 연산자는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셨습니다. 이어서 비교 연산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휠을 살짝 움직여서 저는 비교 연산자가 있는 표가 잘 보이게끔 했습니다. 자, 보시면 비교 연산자에는 같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적어져 있네요. 자, 비교 연산자는 나중에 논리값을 계산을 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만 하는 연산자의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교 연산자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한번 확인 셀에다가 직접 입력을 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18번 셀을 클릭, 바로 왼쪽에 적어져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수식의 시작을 알리는 등호는, 다음에 100, 자, 그리고 이어서 같다라는 의미의 등호, 그리고 50. 자,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엔터. 자, 그랬더니 특정한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100이라는 숫자와 50이라는 숫자가 같은지 다른지 그걸 판별하는 결과가 논리 형식으로 false라고 적어졌습니다. 즉 100과 50은 서로 같은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다르다라는 의미의 false라는 결과값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입력을 해볼게요. 등호는 100, 크다, 그리고 50, 엔터.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당연히 50보다 크죠. 그래서 결과가 맞다라고 하는 의미로 true라고 하는 값을 표현한 겁니다. 이처럼 비교 연산자는 결과값이 true나 false라고 하는 값을 표시합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등호 100, 작다, 50, 엔터.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50보다 작지 않죠? 그래서 false라고 하는 값이 표시가 된 겁니다. 등호는 100, 크거나 같다, 50, 엔터.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50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죠. 그래서 맞다라고 하는 의미의 true라고 하는 값이 표시가 되었네요. 등호는 100, 작거나 같다, 50, 엔터. 이 또한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50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false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등호는 100. 자, 괄호가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게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의 기호를 넣어주고 50. 엔터. 자, 그랬더니 100과 50은 같지 않다라고 true라고 하는 값이 나왔네요. 자, 이처럼 서로의 값을 비교해서 같은지 작은지 또는 큰지 등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맞으면 true, 아니면 false. 자, 이 비교 연산자는 나중에 논리 함수에 해당하는 if 함수를 사용하실 때 정말 많이 쓰는 비교 연산자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문자열 연결 연산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자열 연결이라고 해서 연산자 기호를 보시면 %라고 하는 의미의 이 기호가 하나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호는 숫자 7번 키 위에 들어가 있는 기호로 셀과 문자 또는 숫자와 문자, 값과 값 또는 값과 셀, 다양한 결과들을 서로 연결해서 보여주는 연결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바로 옆에 셀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 29번 셀을 선택을 해주시고 등호는 100, 연결 연산자인 % 기호가 숫자 7번에 있다고 했죠?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 숫자 7. 자, 그 다음에 점이라고 하는 글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처럼 문자열은 그냥 입력을 하시면 안 되고 따옴표를 앞뒤로 해주셔야 정확하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따옴표를 넣어주고 점이라는 문자를 쓰신 다음에 꼭 따옴표를 닫아주셔야, 즉 열고 닫고를 해주셔야 정확하게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다면 엔터. 자, 100이라고 하는 숫자와 문자열인 점이라고 하는 글자가 서로 연결이 되면서 100점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왔네요. 자, 이처럼 해당한 셀에 계산을 했을 때에 특정한 값을 연결해주고 싶다 그럴 경우 사용하는 게 문자열 연결 연산자입니다. 자, 이렇게 연산자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시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래쪽에 03번 셀 참조 방식이라고 적어져 있는 시트를 또 선택을 해서 가겠습니다. 셀 참조 방식 시트에 클릭. 수식을 작성할 때 다른 셀의 값을 지정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때 같은 시트에 있는 셀인지 다른 시트의 셀인지 또는 다른 파일에 있는 셀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셀의 위치에 따라서 셀 주소를 지정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같은 시트에 있는 특정 셀을 참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식을 작성하면서 다른 셀의 값을 참조해서 사용하는데 용도에 따라서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가 있습니다. 먼저 상대 참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약간 확대를 해서 첫 번째 표를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판매 원가와 판매량을 가지고 판매 금액을 구하는 표가 주어져 있네요. 판매 금액을 구하는 방법으로 판매 원가에 판매량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직접 계산을 해볼까요? 7번 셀 클릭. 자, 등호는 주문번호 1번에 해당하는 판매 원가가 있는 C7번 셀 클릭. 곱하기 D7번 셀 클릭. 자, 결과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엔터. 자, 판매 금액이 구해졌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주문에 해당하는 판매 금액을 구해야 하는데요. 방금 구해본 곱하는 방법이 반복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계산이 진행이 될 때는 매번 다시 구하는 게 아닌 방금 구한 수식을 복사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수식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자동 채우기 핸들을 사용합니다. 엑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죠. 꼭 기억하세요. 수식 복사는 자동 채우기. 자, 이 7번 셀 다시 클릭.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조그맣게 사각점이 하나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정확하게 갖다 대시면 가는 십자가로 포인터 모양이 변합니다. 자, 이때 마우스를 그대로 클릭을 하면서 아래쪽 방향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자, 어디까지 드래그 하시냐면 우리가 주문번호 5번까지 구할 거기 때문에 이 11번 셀까지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 판매 금액이 자동으로 구해졌습니다. 자, 그럼 수식이 잘 복사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셀에 표시된 결과값이 어떻게 구해졌는지 수식을 확인하기 위해 화면 상단의 수식 탭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 수식 분석 그룹의 수식 표시를 클릭합니다. 열의 너비가 넓어지면서 작성된 수식이 셀에 그대로 표시됩니다. 다시 수식 표시를 클릭해 봅니다. 표시된 수식이 이번에는 결과값으로 나옵니다. 이처럼 수식이 잘 복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수식 표시 메뉴를 사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상시 작업을 할 때는 결과값이 표시되는 상태로 두고 수식이 잘 들어갔는지 궁금할 때만 수식 표시를 눌러보셔야 합니다. 그럼 다시 수식 표시를 눌러볼까요? 보면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면서 아래쪽 방향으로 한 칸씩 수식의 행 번호가 달라졌네요. 이처럼 복사를 했을 때 수식이 자동으로 복사되는 위치에 따라 셀 주소도 함께 바뀌는 걸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수식 표시를 클릭을 해서 값이 화면에 표시되게끔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절대 참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화면을 살살 움직이셔서 마우스 휠을 살살 굴려서 절대 참조가 있는 두 번째 표가 화면에 잘 보이게끔 이동해 주세요. 셀 주소 두 번째 절대 참조 표에서는 판매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하는 수식은 판매 금액 곱하기 10%를 하면 되겠네요. 그럼 직접 계산해 볼까요? F17번 셀 클릭. 등호는 판매 금액이 있는 이 17번 셀 클릭. 곱하기 10%가 있는 F16번 셀 클릭. 그리고 엔터.
판매 금액의 10%가 구해졌습니다. 그럼 나머지 판매 금액도 구하기 위해 자동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채우기 핸들점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시고 검정 십자가로 표시가 바뀌면 아래쪽 방향으로 드래그. 결과가 숫자로 나오지 않고 이처럼 샵의 기호로 채워졌다면 열의 너비가 좁아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자, 열의 너비를 넓히러 F와 G, 열 사이로 마우스 포인터를 가지고 가세요. 자, F와 G 열 사이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으신 다음에 그대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열의 너비를 넓혀줍니다. 판매 금액의 10%가 구해져야 하는데 뭔가 다른 결과가 나왔네요. 수식이 어떻게 복사가 되었는지 우리 상단 수식 표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수식이 복사가 되면서 아래쪽 방향으로 행번호가 하나씩 이동한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10%가 입력되어 있는 F16번 셀 주소가 자동 채우기를 사용해서 수식 복사를 하면서 F17번, F18번 각각 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 채우기로 이렇게 셀 복사를 할 때 주소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게끔 묶어주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절대 참조로 표시하는 방법은 셀 주소에 달러 기호를 함께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 달러 기호는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 숫자 4번 키 위에 달러 표시가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F4번이라고 하는 키를 사용해서 쉽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F4번 키는 키보드를 보면 가장 위쪽에 F1번으로 시작해서 F2번, F3번, F4번 자,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F4번 키를 사용하여 달러를 표시합니다. 그럼 다시 수식을 수정해 볼까요? 수식 표시를 다시 클릭하여 값으로 표시되게끔 화면을 바꿔주세요. 기존에 입력해 놓은 결과 값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리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해 줍니다. 다시 F17번 셀을 클릭, 등호는 이 17번 셀 클릭, 곱하기 F16번 셀 클릭. 이어서 바로 키보드에 F4번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클릭한 셀 주소에 자동으로 달러 표시가 생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엔터. 판매 금액의 10%가 구해졌습니다. 자, F17번 셀을 클릭해서 다시 자동 채우기 해보도록 할게요. 채우기점에 마우스 포인터를 맞추시고 검정 십자가가 나오면 아래쪽 방향으로 드래그. 이번엔 판매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값이 정확하게 나왔네요. 수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상단 수식 표시를 다시 클릭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절대 참조로 변경된 셀 주소는 채우기로 수식을 복사할 때 변화가 없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 셀에 달러를 표시해서 작업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수식 표시를 클릭해서 값으로 표시되게끔 화면을 바꿔주세요. 그럼 이어서 혼합 참조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세 번째 표를 가지고 작업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판매 금액을 가지고 10%일 때, 20%일 때, 30%일 때 각각 얼마가 나오는지 구해보는 내용입니다. 먼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하기 위해 F27번 셀을 클릭합니다. 그럼 수식 작성을 위해 등호는 판매 금액이 있는 이 27번 셀 클릭 곱하기 F26번 셀 클릭 바로 이어서
F4번 키 한 번, 그리고 엔터. 자동 채우기 핸들을 사용하여 아래쪽으로 드래그 해볼게요. 자, 채우기 핸들점에 마우스 포인터 맞추시고 검정 십자가로 바뀌면 그대로 아래로 드래그.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절대참조표에서 계산해 본 방법과 같습니다. 자, 그럼 20%에 해당하는 금액도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되겠네요. 근데 다시 계산하는 것보다 방금 입력한 수식을 그대로 오른쪽으로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채우기 점에 마우스 포인터를 맞추고 검정 십자가로 바뀌면 그대로 오른쪽 방향으로 드래그 해보세요. 자, 20%, 30% 각각 수식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값이 나오기는 하는데 어디 해당하는 값이 맞나요? 자, 수식 표시를 클릭해서 잘 계산이 되었는가 확인해 볼게요. 이 상단에 수식 표시에 클릭. 열의 너비가 넓어지면서 화면이 오른쪽으로 크게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가로 방향의 이동막대를 좀 움직여서 화면을 다시 이동시켜 볼게요. 자동 채우기를 오른쪽 방향으로 했더니 판매 금액이 입력된 셀 주소가 아닌 F27번, G27번 셀로 주소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참조로 사용된 $F, $26번 셀 주소는 변화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동 채우기로 수식을 복사하면 복사된 방향에 따라 셀 주소가 변경되거나 달러 표시를 사용하면 그 자리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표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수식을 복사했을 때는 이 열에 있는 27번부터 31번의 셀 주소는 순서대로 변경이 되고 F열부터 H열의 26번 행에 있는 셀 주소는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게끔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 방향으로 복사하면 이 27번부터 31번 셀 주소는 변경되지 않고 F26번 셀은 G26번, H26번 셀로 변경되게끔 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판매 금액이 있는 이 열에서만 행이 변경되고 퍼센트가 있는 26번 행에서만 셀 주소가 이동하면 됩니다. 그럼 직접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하는 영역을 다시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F27번 셀 다시 클릭. 등호는 판매 금액이 있는 이 27번 셀 클릭. 바로 이어서 F4번 키를 눌러주세요. 자, F4번 키를 누르면 달러가 열과 행에 각각 하나씩 생성이 됩니다. 이때 F4번 키를 다시 누르면 행에만 달러가 생겨요. 또 누르시면 열에만 달러가 붙습니다. 자, 우리는 이 열에만 달러를 붙여야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곱하기, 자, 그리고 F26번 셀 클릭. 또 F4번 키를 눌러서 달러를 표시하는데요. 여기에서도 26번 행만 달러가 붙어야 되니까 F4번 키를 다시 한번 누릅니다. 그럼 26번 행에 달러가 붙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엔터. 자, 이렇게 구한 수식을 다시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쪽 방향으로 채우기, 이어서 오른쪽 방향으로 채우기. 복사된 수식을 확인해 보시면 각각 아래쪽 방향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 판매 금액이 있는 셀 주소는 변경되는 걸 알 수가 있고 10%가 있는 셀 주소는 그대로 있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오른쪽 방향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 20%, 30% 각각 셀의 주소가 잘 이동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열만 고정되고 행이 바뀌도록 설정하거나 행만 고정되고 열이 바뀌도록 설정할 때 혼합 참조를 사용합니다.
수식을 작성하는 데 있어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는 많이 사용되는데요. 혼합 참조는 특정 표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는 참조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참조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트에 다시 값이 표시되도록 상단 수식 표시를 다시 클릭해 주세요. 수식 표시 메뉴를 자주 사용하신다면 단축키를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수식 표시 메뉴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서 잠시 기다리면 단축키를 알려주는 말풍선이 표시됩니다. 컨트롤 키와 물결 키를 같이 누르면 수식 표시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워본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시트를 이동하기 위해서 우리 화면 아래쪽에 절대참조 시트를 클릭합니다. 시간제 근무비용 정산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입력된 시급을 참조해서 직원별 일일 근무 시간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 보는 내용이 되겠네요. 홍길동의 일일 근무 비용을 계산을 해서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를 사용해서 수식 복사를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길동의 일일 근무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D7번 셀을 클릭합니다. 등호는 근무 시간이 있는 C7번 셀 클릭 곱하기 시급이 있는 C4번 셀 클릭. 자, 이때 시급은 보니까 위치가 좀 다른 곳에 떨어져 있네요. 이럴 경우에는 절대 참조로 바꿔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F4번 키 한번 눌러주세요. 자, 달러가 붙으면서 절대 참조로 시급의 셀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엔터. 홍길동의 일일 근무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직원의 근무 비용을 구하기 위해 방금 구한 수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D7번 셀 다시 클릭. 채우기 핸들점에 마우스 포인터 맞추셔서 검정 십자가로 바뀌면 그대로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 셀에 표시된 결과값이 어떻게 구해졌는지 수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수식 표시를 확인하는 단축키를 우리가 공부했었죠? 컨트롤 키와 물결 키를 누르시면 시트에 작성된 수식이 셀에 그대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근무 시간의 셀 주소는 바뀌었지만 절대 참조로 표시된 시급의 셀 주소는 똑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수식 표시 단축키를 눌러 일일 근무 비용이 나오도록 되돌리겠습니다. 컨트롤 키와 물결 키. 현재 입력된 시급을 변경해 볼까요? 그럼 C4번 셀 클릭 8,500원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하겠습니다. 자, 1일 근무 비용이 변경되었네요. 자, 이어서 혼합 참조 시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혼합 참조 시트에 클릭. 인센티브 적용률에 따른 각 영업사원별 인센티브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는 표가 입력되어 있네요. 작성된 표의 형태를 보면 홍길동 사원의 5%인 인센티브를 구한 다음에 나머지 사원별 인센티브 값은 수식을 채워서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수식을 채우는 방향이 아래쪽, 오른쪽이 되겠네요. 아래쪽으로 채울 경우 매출 금액이 입력된 열의 셀 주소는 변경이 되어야 하고 인센티브가 입력된 행은 변경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채울 경우 매출 금액이 입력된 열의 셀 주소는 변경되면 안 되고 인센티브가 입력된 행의 번호는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럼 수식을 작성해 볼까요? D6번 셀 클릭. 등호는 매출 금액이 입력된 C6번 셀 클릭. 이어서 F4번 키를 3번 눌러 열고적 혼합 참조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 곱하기 그리고 D5번 셀 클릭. 자, F4번 키를 2번 눌러 행 고정 혼합 참조로 변경.
그 다음에 엔터. 자, 수식이 완성되었습니다. D6번 셀을 다시 클릭하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사용해서 아래쪽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겠습니다. 자, 채우기 핸들점에 마우스 포인터 맞추시고 아래쪽으로 드래그. 이어서 채우기 핸들점에 마우스 포인터 맞추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한번 계산으로 아주 간단하게 결과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수식이 작성된 이런 특정 셀을 더블 클릭하면 이 수식에 사용된 셀 주소가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돼서 어떤 셀이 결과값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셨다면 이걸 끝내는 방법은 ESC 키를 눌러서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식에 대한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식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 셀 참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셀 주소에 참조 방식을 표시하려면 직접 달러 기호를 입력해서 사용하셔도 되지만 F4번 키를 사용해서 편리하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F4번 키를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절대 참조, 혼합 참조, 횡고정, 혼합 참조, 열고정, 그리고 다시 상대 참조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수식을 작성하는 규칙에 대해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식은 반드시 등호로 시작해야 됩니다. 수식을 작성할 때는 셀 주소를 정확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셀 주소는 직접 입력보다 마우스로 클릭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식 복사는 자동 채우기 핸들을 사용해서 하시면 편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엑셀 사용자라면 계산하는 방법을 몰라서는 엑셀을 사용한다라고 할 수 없죠. 첫 시간인 만큼 가장 기본이 되는 수식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앞으로 엑셀을 사용하는 데 있어 기본 토대가 되어 더 복잡한 함수를 배워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